다만 조선 3사 모두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 해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사 모두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최근 조선업종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대형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주 기대감보다 실제 실적 호황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선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선주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상승을 시작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대거 건조돼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의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수주가 많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여기에다가 LNG 캐리어선 수주를 대거 하게 되면서 고부가선의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환율. 지금 1,500원대잖아요. 근데 사실 1,500원대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던 환율입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고환율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들 때문에 실적 개선이 나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는 고환율하고 그다음에 고마진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덩치가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수주 역시도 지금 꾸준히 이어져 가지고 지금 6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연간 수주 목표에 지금 50%를 훨씬 넘겼습니다. 근데 그 수주 가지고도 역시 주가가 크게 반응은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멘텀은 뭐에서 찾아야 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미 해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의회에서는 노이즈가 좀 있죠. 민주당 의원이 미국 영내 외에서 군함 건조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에서. 근데 그건 소위만 통과된 거고, 그게 결국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노이즈도 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군함 건조는 한국과 일본이 아니면은 미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건조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 상으로 봤을 때 향후에 군함을 교체, 그러니까 폐선하고 대체해야 되는 신조 선박도 필요하지만은 군함이 계속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과 관련해서 비교하기에 25년도에 100척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끌수록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해양 패권 장악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배들은 일단 기동력에서 떨어지게 되고 수시로 고장이 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막상 실전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되게 생각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미 해군 프로젝트는 어떤 시기든 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국하고 일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라는 거. 물론 그건 그냥 제스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에는 한국을 상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조선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거는 아닌데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이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해양에다가 구축하는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짓게 된다고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가능한 이유는 그 FLNG라든지 그 FPSO라든지 해양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서 갖고 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다 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달에 그 현대중공업이 4종속 엔진을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납품한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선박 엔진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바르질라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힘센 엔진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 마켓까지도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먹거리가 생각보다 AI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이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면 주가는 생각보다는 괜찮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워낙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가운데 현재 조선업종의 대장주는 어느 기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대장주들은 시가총액이 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에 각 산업 분야의 연결성이 가장 큰 회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 전망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선 3사 모두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 해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플로팅 데이터 센터나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3사 모두가 뭐 다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 업종에서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3사 가운데서 우선 배전반 쪽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밸류가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밸류를 받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쪽은 매출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어닝이 좀 미스가 난 측면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향 수주 관련된 거나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 회사 3사 공이 모두가 전력 기기 쪽에 속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AI 사이클에서는 계속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망 자체는 일단 매출이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쪽 산업 자체는 최근 몇 년 동안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글로벌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튼이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밸류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하고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이 코앞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방산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전 관련해가지고는 뭐 일단은 이란 전쟁도 지금 사실은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나 공이 전쟁을 더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강하고요. 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이란은 이미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상태고 그다음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이게 해상 봉쇄가 지속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전 이슈는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약간 오리무중으로 좀 빠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그 중동 전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에 이제 재건 수요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방산도 재건에 들어갈 겁니다. 왜 재건에 들어가냐면은 이제는 그 미군이 중동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의 우방국가라고 생각했었던 국가들에서 이 소위 말해서 방산 수요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 방어미사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는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쪽 역시도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시면서 보셔야지 그냥 뭐 좋아진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좋아진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입하시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